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종목 세일즈. 오늘은 금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이상로 멘토입니다. 자, 월요일은 항상 저와 함께 하는 종목 세일즈였죠. 하지만 오늘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가 금요일 한 번 더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은 가장 수익이, 좋았겠다. 그죠? 당연히 좋고. 그만큼 또 여러분들께, 이 시장을 헤쳐나갈 수 있는 종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하게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도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어떤 종목 제가 소개를 해드릴까요? 자, 힌트 드릴까요? 자, 지금 안 드립니다. 먼저 시황을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시장의 분위기부터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분위기 현재 코스피부터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요. 코스피가 현재 소폭 다시 한번 더 하락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세가 꾸준히 출회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자, 금요일이라는 여건 자체가 어느 정도 시장을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차익 매물이 지금 꾸준히 출회가 되고 있는 과정이고, 아시아 증시 뭐 지금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도 강보합권 그리고 각각 약보합권의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방향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거든요. 또다시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증시가 어떻게 될지를 조금 지켜보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코스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코스닥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개인이 매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상승과 하락, 바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금일 같은 경우에 개인만이 오로지 매수세를 보이고 있지만 기관과 외국인은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 상승 자체가 상당히 위태위태한 상승이다. 결국엔 또다시 수급에 공백이 생기고 있는데 지수는 올랐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또 급락이 나타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자, 코스닥 아직까지 뭐 살얼음판 같은 부분을 걷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그렇게 봤을 때는 시장은 아직까지 방향성은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금리 동결이라는 우리나라의 뉴스가 있었고, 미국에서의 금리 동결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인하를 할 것이냐가 방향성이 가장 주요하게 역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동결을 하든 인상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결국에는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것만으로도 지수는 올라갈 수 있을 테니까 말이죠. 그만큼 3분기는 기저효과로 인해서 2분기보다는 좀 더 좋은 실적이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겠고, 그런 분위기에서 본다면 지금은 코리아 그랜드 주식 세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비중을 담으십시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가 종목을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요. 자, 이 종목 보기 전에 AS부터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순서가 좀 헷갈렸습니다. 자,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보시죠. 제 세 가지 종목인데요. 자, 티켓케미칼, 세코닉스, 그리고 S1까지 세 가지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세 가지 다 플러스가 진행이 되고 있죠. 자, 일단은 한 종목씩 한번 AS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S1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1이 지금 우리가 익절가를 터치했어요. 익절가 88,000원 터치를 하면서 이 종목군이 7.3%로 아쉽게 또다시 익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뭐 20%까지 낮는 종목이었는데 결국에는 또 방송 규정상,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규칙이 있죠. 손절가를 잠깐이라도 대입면 안 되고 며칠만이라도 대입면 안 되고, 그리고 이 종목이 막 올라가서 15만원, 16만원 가더라도 일단은 손절가를 터치하고 갔기 때문에 일단 손절 익절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손해는 아니고 20%는 다 못 먹었고 지금은 7.3%의 익절이 되었다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요. 상당 권역에서 여전히 어제도 다시 한 번 더 크게 오르면서 93,0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리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하락을 하는 과정인데 등락이 반복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결국에는 손이 바뀌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만큼 일단 익저가 터치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이제 방송에서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이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TK 케미칼 보겠습니다. TK 케미칼, 오늘 코스피가 0.7%, 그리고 코스닥이 0.2% 오르고 있는데, 자, TK 케미칼 오늘 다시 한번 또 올랐죠. 그래서 요 매수가가 12.1%가 2,980원 기준이었는데, 지금 3,000원이 넘어섰어요. 그러면서 15% 가까이 수익이 났습니다. 자, 일단은 2주 정도 보유하고 있었고, 다행히도 요 종목도 매수가 2,650원을 자, 요렇게 제대로 딱 터치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자, 좋습니다. 시장 상황에 영향을 안 받죠. 영향을 안 받으면서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은 기특하다. 잘했다. 종목이 잘했죠. 그리고 좀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15% 수익이 났는데, 일단은 목표가까지 좀 더 기다려 보겠고요. 추가적인 상승 이후에, 제가 또 여러분들께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코닉스죠. 자, 오늘 방해자가 많습니다. 자, 세코닉스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지금 18,800원, 18,800원인데, 자, 지금 가격에서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요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요 자리였죠. 18,000원. 18,000원에 이제 매수를 하게 됐어요. 자, 18,000원. 요 가격이 우리가 이제 매수가죠. 그리고 지금 월요일날 추천했던 종목이었어요. 지금 5% 가까이 올랐어요. 18,800원이니까. 자, 일단은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일주일, 지금 5일이 지났거든요. 월요일 추천했으니까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4일이 지나고 5% 나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단기적으로 5% 정도면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올라왔고, 여기에서 추가적인, 보유를 통해서, 좀 더 수익을 극대화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까지 홀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자, 일단 지금 이렇게 종목군들이 꾸준히 수익이 나고 있다는 게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빠짐없이 종목군들이 시장이 빠지더라도 제 종목군들이 또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을 또 보여드리고 있고, 수익도 또 극대화를 시키면서 또 유일하게 또 이렇게 플러스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좋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가 투자에 대한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세 가지 종목 도합해서 또 어느덧 30%가 좀 넘었죠. 그래서 여전히 누적 수익률이 300%대를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데, 여러분들께 오늘 더 좋은 종목 또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은요, CJ 대한통운 000120번 님이네요. 죄송합니다. 예, 아유, 참, 제가 오늘 말이 계속 꼬이네. 예. 자, CJ 대한통운, 결국 120번이다, 그죠? 자, 120번이고, 일단은 종목 코드명 000120번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CJ 대한통운 한번 같이 보실 텐데, 자, 한번 화면 통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예. CJ 대한통운인데요. 일단은 CJ 대한통운과, 그리고 우리가 흔히 빅3라고 하죠. 택배계의 빅3. 공부 한번 해보세요. 빅3가 있습니다. 자, 그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 그 빅3 중에 이제 빅1이죠. 탑입니다. 탑. 네, 1등. 네, 1등인데. 자, 참고로, 2위와 3위가 이제, 한진, 이렇게 되겠죠. 자, CJ 대한통운에 대한 택배 물동량이, 이제, 요렇게 막대 그래프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메이저급 탑3, 빅3에 대한 점유율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2012년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한번 같이 보시면 2012년도에 이게 60%대를 유지를 했고, 그리고 이게 소폭
뭐 60%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또 63%대까지 사상 최고의 점유율을 지금 빅3가 차지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말 그대로 이제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이 빅3 중에 원입니다. 바로 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 시장 전체에 대한 물량이 그러면 늘었냐?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 빅3 이 세 가지 업체에 대해서 물동량이 늘었고 거기 안에서 이제 시장 전체로 보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소폭 증가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소폭 증가했지만 CJ 대한통운에 대한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크게 증가를 했죠. 여기 점유율과 이제 괴리에 대한 부분을 한번 같이 보시면 이 괴리가 상당히 많이 벌어졌어요. 요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택배를 한번 시켜보세요. 택배를 한번 시켜보시면 거기에 대부분의 뭐 10개를 시키면 그 중에 5개, 6개가 이 CJ 대한통운입니다. 예, 지금 한번 보세요. 예, 정말입니다. 예, 똑같은 택배 기사님이 또 오세요. 예, 뭐 친해지기까지도 합니다. 예, 자, 다음 그림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그만큼 물동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에는 실적적인 분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보는 게 맞겠죠. 그러면 지금 분기별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을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꾸준히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좀 더 참고를 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한 개가 CJ 대한통운 같은 이런 택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요. 어때요? 언제가 가장 성수기일까요? 바로 3분기에서 4분기. 예. 추석 전후로 해서 그 점유율 자체가 4분기까지도 꾸준히 이어진다는 거죠. 자, 결국에는 4분기는 소비 시즌이고 경상수지가 흑자가 더욱더 크게 확대가 되는 시즌이라면 이런 물동량에 대한 부분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냥 택배로만 보더라도 좋은 시장의 분위기인데 거기에 우리나라의 물동량, 운송량을 보더라도 상당히 좋은 여건이 4분기로 이어질수록 나타나기 때문에 1분기, 2분기의 주가가 지금은 고가였다면 지금 주가는 반대로 빠져 있다면 지금이 우리에게는 세일이 살 수 있는 구간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겠죠. 자, 이 표에서도 지금 드러나는데 자, 영업이익 부분 자체가 1분기, 2분기 2014년입니다. 1분기가 저조하죠. 2분기가 좀 더 높았고 3분기가 비슷하게 나왔어요. 대신 4분기로 갈수록 급격하게 늘어나죠. 다시 1분기로 내려오자마자 조금 줄어들고 2분기에 다시 올라가고 그래 3분기는 또다시 비슷하게 가면서 4분기에 또다시 크게 늘어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하셔야 되는 점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만 제가 조금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요해 2014년보다 2014년 왜 2015년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왜? 이 차이는 뭘까요? 바로 온라인 쇼핑에 대한 증가라는 부분이겠죠. 자, 그러면 예전에는 우리가 흔히 생활 필수품 가까이서 설탕 아니면 음식료 이런 거는 직접 가서 구매를 하는 게 많았죠. 하지만 온라인 쇼핑에 대한 급성장이 나타나면서 지금은 택배에 대한 이 물동량 자체가 늘어나 있는 상황에서 진행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작년 1분기에 0.9밖에 안 되는데 올해 1분기는 3.9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상에 그게 반영이 됐나? 아직까지는 반영이 덜 됐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조금 더 키포인트를 좀 더 잡아갈 수 있는 부분은 최근에 이제 소셜 쇼핑 사이트를 보시면 위땡땡이라든지 아니면 티땡이라든지 아니면 쿠땡이라든지 이런 사이트가 어때요? 처음에 곧장 나오는 게 총알 배송이라는 게 나오고 그리고 그 총알 배송에서 마트 원더마트나 슈퍼마트나 계속적으로 무슨 마트에 이름을 갖다 붙여놨죠. 그러나 우리가 직접적으로 가서 마트에 대해서 물품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온라인상으로 어차피 시키더라도 내일 되면 도착한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잡히다 보니까 이런 택배회사들에 대한 물동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예전에는 직접 가서 구매를 하던 것도 지금은 온라인으로 가능해진 상황이다가 되겠죠. 자, 한 가지 일하러 유럽에 있는 사람이 이제 놀러 와가지고 한국의 사회를 보고 난 다음에 가장 크게 놀라는 게 바로 택배 문화랍니다.
자, 유럽 같은 경우에는 택배가 오는 데까지 14일에서 20일이 걸려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틀에서 3일, 짧으면 하루 만에 오죠. 깜짝 놀란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의 이 택배 문화 자체가 상당히 발전이 돼 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또 한 개 더 놀라는 게 인터넷 속도죠. 그걸 보고 또 놀라고. 일단은 택배가 그만큼 빠른 문화, 빠르게 지금 형성이 되어 갖고 있기 때문에 3분기에 대한 실적도 우리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입장이 되었다라고 정리를 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는 이 주가 자체 저는 지금 공략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을 먼저 드리고 차트 한번 같이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요. 지금 주가가 어때요? 지금 하단 권역에서 이렇게 꾸준히 반복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가가 이제 월봉상으로 한번 같이 보시면 많이 올랐어요, 사실. 이거는 벌써 2000년도에 매집이 되어서 지금 주가 자체가 43,000원에서 219,000원까지 올랐는데 제가 보고 있는 화면 월봉입니다. 그럼 주봉을 한번 바꿔서 볼게요. 주봉을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 주가는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 이런 자리가 이제 12만원대에서 24만원, TP 가격이 24만원이 두 배를 가지는 못했다,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꼭지에서 이렇게 삼각수렴 형태를 띠면서 주가가 조금 내려오는 과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결국에는 그러면 요걸 지우고 좀 깔끔하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요 자리는 뭐예요? 206,500원. 아, 박스권 상단이네? 맞죠? 그럼 요 자리를 같이 보겠습니다. 206,500원. 이 자리죠. 맞나요? 자, 이렇게 이제 볼게요. 네. 그러니까 이 고가 권역에서 이제 누가 사 들어가냐? 사 들어가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나 외국인 이 두 개 중에 누굽니까? 자, 공부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누구가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주가는 빠져서 다시 한번 더 올라오는 영역인데, 자, 결국에는 고가를 잡고 있는 애들, 요 자리가 한 자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자리가 되겠죠. 요 자리. 요렇게. 요 자리죠. 그럼 요거는 그 밑에 자리가 20만원대죠. 19만원. 19만원. 그러면 지금 요 위에, 이 위의 자리는 외국인에 의한 매수가 진행이 됐던 자리고, 여기 이 밑에 이 자리는 기관에 의한 매수가 진행이 된 자리입니다. 그럼 이번에 이 하락 자체는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이 하락은 예상하지 못한 하락이었기 때문에 로스컷이 걸렸고 여기서는 추가적인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 고가 권역 이 자리를 뭡니까? 돌파를 할 때마다 누구 사나요? 여기서 매도를 하고 매수로 다시 돌아서고 다시 매도를 하고 매수를 다시 돌아서고 이거는 기간이에요. 대신에 여기 돌파를 할 때는 외국인의 물량을 흡수를 해야만 되는 상황이다가 되겠죠. 자, 그렇게 조금 정리를 하고 이 주가 추이를 보시면 좀 더 쉽게 알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동종업종이죠. 우리가 한진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진. 자, 한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때요? 비슷한 모양을 띠고 있는데 한진 같은 경우에는 자, 월봉 한번 같이 볼게요. 예. 요거는 작년에 이제 제가 계속적으로 추천을 해서 주가를 또 많이 올랐고 올해도 또 추천을 해드렸었습니다. 그럼 이 주가 같은 경우에도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주가가 크게 올랐어요. 응? 그런데 다시 한번 쉬어가는 과정인데, 자, 우리가 일봉상으로 보면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이게 이평선에 대해서 무너지고 안 무너지고는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가격을 조율하는 선이 이평선이기 때문에. 그러나 결국 주봉에서 나타나는 거래량적인 부분이 동반이 됐나 안 됐나만 체크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그냥 그렇게 본다면 아직까지 이 한진 같은 경우에도 추세적으로 죽었다고 보기에는 힘들다. 결국에는 긴 장기 추세선 자체가 살아나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겠죠. 그러나 지금 한진이나 앞에 봤던 CJ 대한통운을 보더라도 이 택배 관련 유군 교통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성장이 남아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럼 한진도 한번 같이 부가적으로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한진을 한번 보시더라도 전일 이제 큰 폭의 매수세가 조금 진행이 됐는데 금융투자업종에서 매수세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도세는 상당히 줄어든 결과를 나타냈었고 매수 물량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CJ 대한통운 한번 같이 볼게요. 자,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도 전일 같이 보시면 자, 어때요? 수급을 보시면 자,
기관에서 이만큼 매수세 들어왔죠. 네. 꾸준한 지금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맞죠? 금융투자에서. 금융투자는 성격이 어떻습니까? 조금 단기적으로 대응을 한다. 그러면 투신권은 조금은 스윙 관점. 그러면 연기금은요. 가치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가치적으로 봤을 때도 아직까지는 고가 권역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자, 그럼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한번 가져볼게요. 이렇게 9월 8일 날 매도세가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9월 8일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9월 8일. 자, 희한하게 이제 저가 권역에서는 매도를 항상 해요. 맞죠? 매도를 하죠. 그리고 고가 권역 넘어가면 또 다시 매수를 하고. 예. 지금 보았을 때 저는 사는 종목이 맞다라는 의견을 다시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얼마에 과연 사야 될까요? 얼마에 살까요?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CJ 대한통운 17만 9천 원 매수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인 목표가는 21만 원, 그 손절가는 16만 4천 원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 대박 플러스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이 CJ 대한통운을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목표가를 19만 5천 잡아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목표가는 이미 달성이 됐고, 그래서 한 단계 더 목표가를 높였다는 거, 그거를 조금 더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제가 강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선능력 8번 출구에 나오시면 네트라이프 건물인데요. 자, 최근에 제가 차익 실현을 했던 종목군들이 이제 유비벨룩스. 자, 많이 올랐죠. 45%가 올랐고, 그리고 S1이 20%가 올랐죠. 그리고 KT뮤직이 30%가 올랐습니다. 시장이 저도 지난주, 이번주 계속적으로 안 좋은 시장이었지만 저희 종목군들 추천했던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도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자, 오셔가지고 수익을 함께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돈을 벌 수 있는 멘토, 이상로 멘토와 오늘 함께 하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